네,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6월 8일 월요일 장중에 영상 촬영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 삼성전자 차트부터 좀 보시면 신고가 갱신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을 좀 크게 받고 있고 오늘도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준 모습입니다. 저번 방송에서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신고가 이후에 우리 삼성전자가 큰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서 우리는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잘 따라주신 주주분들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분할 매도 타이밍을 좀 놓쳐서 손실 보신 주주분들은 요즘 주가가 떨어지니까 AI 거품 꺼진 거 아니냐, 뭐 반도체 사이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주주분들 손실 이거 안 보실 수 있도록 체크해 볼 게 많기 때문에 이 영상만큼은 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댓글에 삼성전자 화이팅 40만 50만 가자 응원의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그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기술주들 보시면 미국 증시에서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반도체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과 금리 우려가 겹치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어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6% 넘게 하락을 했고 AMD, 브로드컴, 마이크론 같은 주요 AI 반도체 종목들도 8에서 13% 가까운 급락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직접적으로 미국 기업은 아니지만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밸류 체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기술주가 흔들리면 국내 반도체주도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즉 우리 삼성전자가 떨어진 이유가 삼성전자 자체 악재 때문이기보다라는 미국 기술주 조정과 금리 우려가 국내 시장까지 전이된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AI 반도체가 망한 것도 아니고 기술주가 끝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AI 산업은 이제 시작 단계에 가깝고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HBM과 AI 메모리 시장 역시 앞으로 수년 동안 성장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성전자 주가는 왜 떨어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기업이 망해서가 아니라 미국 금리 때문입니다. 우리 앞으로 큰 일정들 뭐 있다고 했죠? 시장에서는 현재 6월 10일에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있죠. 그리고 11일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FOMC 회의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런 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 기관과 이 외인들이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준들이 항상 FOMC 의사록에서 상당히 매파적으로 나오고 있죠. 시장이 하루하루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오늘 코스피 지수 보시면 조금 회복을 해주긴 했어도 7,700대까지 조정을 받은 상태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원달러 환율도 보시면 1,550원 역대급이에요. 그리고 기사 보시면 미국발 투자 심리 악화로 장중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외국인 투자 심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시작 이후에 개파락 시작하고 급락으로 인해서 서킷 브레이커와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생한 상황이죠. 보시면 코스피가 7100선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이 세 가지라는 부담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보게 되면 환율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한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매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주식으로 수익을 내더라도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외인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거나 자금을 회수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 시장에서도 이 외인들이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선물 보시면 외국인들 순매수 1조 1천억 그리고 총 누적이 3억 3천억 숏포지션에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야간 선물도 한번 보시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는 모습이 나왔죠. 야간 선물이 하루 만에 12% 급락을 했고 단기 이동평균선을 모두 이탈을 하면서 시장은 현재 CPI와 PPI 그리고 FOMC를 앞두고요 강한 경계심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즉 지금 단순한 차익 실현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하락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자금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오늘도 분봉 한번 봤을 때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기술적 반등 나온 모습인데요. 우리가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을 가지려면 우리가 이 타이밍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오후에 또 조정과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이 기술적 반등 나올 타이밍에 저희가
분할 매수를 해서 현금을 확보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도 큰 일정 많다 했잖아요. 지금 시장은 CPI, PPI, 그리고 FOMC라는 대형 변수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반등할 때 일부 현금을 확보를 하고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 다시 좋은 가격에 담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패턴이 있기 때문이죠. 주가가 하락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3%, 5% 반등이 이제 나오면 이제 다시 올라가는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등이 진짜 상승이 아니라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렇게 다시 밀리면서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젠슨항 방한 이후에도 폭락을 했는데 기사 보시면 이제 시작이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큰 하락 이후에 현금 확보를 하고 그 저점을 파악을 하면서 그 지지 라인에 매수를 하는 그 관점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조건 간다기보다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 보시면서 냉정하게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 외인들이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차익 실현하면서 결국 개인들이 계속 밑에서 받아내고 있는 장에서는 한번 방에 꺾이면 우리 삼성전자 급락 현상이 정말 빠르게 나올 수도 있고 손실수가 없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 수급이랑 외인 현물, 반도체주 흐름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되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오죠. 그럼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하냐? 그래서 제가 항상 고점이랑 저점, 추가 매수 신규 진입 신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먼저 시그널을 잡고 이 신호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삼성전자의 주포는 외인들이기 때문에 이 외인을 늘 따라가야 된다 말을 하고 있는데 제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은 내용 파악 잘 하고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근데 이 방송을 놓치신 분들이 연락이 많이 와요. 오늘도 주가 아까 떨어졌을 때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냐 여쭤보시거든요. 이거를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그냥 방향성만 말씀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헤매지 않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하나하나 같이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주분들은 본업하시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이걸 제가 앞으로의 타이밍을 주주분들께 PPT, 이 PPT 자료와 함께 실시간 대응법을 잘 분석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물론 다 도와드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삼성전자에 대한 열정이 높으신 주주분들만요. 매수와 매도 타이밍. 이거 제 방송에서만 알려드렸던 건데 이제는 제가 방식을 좀 바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이렉트로 고점, 저점, 신규 진입, 추가 매수 그리고 퍼센트 단위까지 실시간으로 대응을 직접 해드릴 거예요. 위에 제 개인 번호 잠깐 띄워놓을게요. 위에 보시면은 010-3990에 6219 여기로 삼성전자니까 그냥 간단하게 삼전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은 평단가 꼭 적어주시고요. 그래야 실시간 대응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저장을 할 겁니다. 저장을 해서 매수 매도 시그널 사인 잘 정리해가지고 한 분 한 분 실시간 대응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방송으로만 진행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훨씬 피드백도 빠르고 놓치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990-6219 여기로 3전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저장을 해서 외인 동향이랑 대응점 사인 전부 브리핑 해가지고 오늘 오후 중으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번호 공개하고 나서 덕분에 수익 났다 감사하다 하시면서 우리 커피나 간식 기프티콘 보내주신 분들 계신데요. 지금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냥 제 채널에 구독 아직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근데 간혹 몇몇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너가 주식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다 해먹지 왜 남들 퍼주냐.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유로는 지금 최근 주식 장에서 개인이 혼자서 이 외인을 이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외인들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엄청나게 주면서 휘몰아치는데 혼자서 이걸 할 수 있느냐. 혼자서 절대 불가능하다 봅니다. 최근 주식시장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게 1번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조금 어두운 얘기인데 제가 원래 직장일 때 어릴 때요 주식으로 빚만 억대로 있던 놈이에요. 그때 한 2억 6천 정도. 2022년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미국 금리가 이제 폭등을 하면서 그때 코스피 무너지고 저도 그때 주식으로 크게 잃었습니다. 그때 어릴 때다 보니까 진짜 한강 가야 하나 싶었던 데도 있었어요. 이때는 투자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었고 그냥 언젠가 오르겠지 하면서 버티기만 했어요. 근데 계좌는 계속 녹아내리고 빚만 점점 늘어나는데
그때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새벽마다 뭐 잠도 안 오고요. 근데 그 상황에 저는 이 혼자라는 게 이게 참 서러웠어요. 그 이후에 제가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전업 투자로 돌리고 이제 우연한 기회로 유튜브를 좀 시작하게 됐는데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병도 났고 금전적으로 다 나았어요. 이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주변을 좀 둘러봤더니 저하고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분 한 분 이렇게 도와드리다 보니까 지금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 혼자 하는 거 아니다. 제가 혼자 해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최근 시장은 특히나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다. 이게 뭐 선생님도 필요하고 같이 가는 동료도 정말 필요하다. 또 다 같이 해야 재밌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또 큰 선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흥미를 가지실 거예요. 2026년에 가장 핫한 테마가 바로 AI죠. 그 AI로 인해서 주목받는 핵심 부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냉각 분야인데요. 오늘 이 냉각 분야에서 떠오른 종목 하나를 추천해 드릴게요. 이 종목이 박스권을 상당히 오래 지속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이제 돌파 시도를 하면서 이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종목 추천도 추천이지만 사실 우리가 꼭 알긴 해야 돼요. 왜 지금 냉각 산업이 중요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자금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종목 선정에 있어서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냉각 산업에 대한 핵심을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죠. AI 산업이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의 발열 문제도 좀 심각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냉각 방식만으로는 절대로 버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존의 이 냉각 방식은 발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거대한 냉각 설비가 필요하니까 부피도 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제한된 게 바로 이 액침 냉각입니다. 서버 자체를 특수 냉각액에 직접 담가서 열을 빠르게 식히는 방식인데 기존 대비 전력 효율이 높고 비용 절감도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 AWS의 데이터 센터가 발열을 못 잡아서 전력까지 끊기고 난리가 났었죠. 이게 뭘 뜻하냐면 AI 경쟁의 본질은 결국 전기와 냉각이라는 물리적 자원 관리로 귀결될 거라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2의 AWS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액침 냉각이 더더욱 대두되고 있고 이것은 결국 엄청난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여러 기업들은 물론이고 국내 대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 액침 냉각 기술을 보유한 그리고 아직 이 테마 자체의 수혜를 받지 못해서 주목받지 못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를 한번 같이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2020년도에 17,000원대까지 크게 상승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3,000원대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 게 최근 들어 주가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상승과 등락을 반복하면서 바닥 매집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한동안 소외되면서 개인 투자자들 관심에서도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장기 매물대 소화를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특히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개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은 반대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주식시장에서 이런 흐름을 흔히 저가 매집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매출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낮은 구간이라는 점, 두 번째는 고점 대비 큰 폭의 조정을 이미 거쳤다는 점, 세 번째는 실적 턴 어라운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 네 번째는 외국인 재매집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코스닥 중소형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세력이 다시 바닥에서 물량을 모으는 흐름이 맞다면 충분히 우상향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수급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을 얼마나 빠르게 보느냐 이거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관심 있게 보는 전략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래량은 초기일 뿐이고 냉각이라는 테마가 시장에서 주목이 될 때쯤 대시세가 터질 기대가 높아요.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주주분들은 010-3990에 6219 번호로 선물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PPT 자료와 함께 어떤 구간이 바닥이 될 수 있는지, 어디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 구간은 어디로 예상되는지까지 대응 전략을 정리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타이밍에 귀 잡으셔가지고 좋은 흐름과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선물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